안녕하세요. 미국 주식 투자에 도움되는 2023년 7월 23일 미국 주식 속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코카콜라는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 가격 인상 완료했습니다. 2년 동안 코카콜라는 더 높은 비용에 맞서기 위해 음료수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수요일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 시장에서 올해 가격을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코카콜라 라이벌 펩시코의 뒤를 잇따라 2월에 그것은 4분기의 음료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 이상으로 가격을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두 회사 모두 높은 가격으로 강력한 매출 성장을 기록했지만 예상만큼은 아니지만 소비자 수요가 약화되었습니다. 코카콜라의 가격은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0% 상승했습니다. 코카콜라는 라틴 아메리카와 같은 개발도상국의 인플레이션에 따라 가격을 계속 인상할 계획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웨어 제조업체가 예상보다 저조한 분기 수익 지침을 발표한 지 하루 만인 수요일에 주가는 5%나 하락했습니다. 많은 분석가들은 회사의 전망에 대해 낙관적이었지만 일부는 인공지능에 대한 최근 투자가 즉시 결실을 맺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초조해했습니다. AI의 성장은 마이크로소프트의 두 가지 가장 큰 비즈니스인 애저 퍼블릭 클라우드와보다 전통적이고 시장을 선도하는 오피스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회사의 개발자에게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워드 및 아웃룩과 같은 앱의 보조 기능을 출시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자본 지출을 늘리고 있습니다. 추가 지출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총 마진을 줄입니다.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는 마이크로소프트 365 애플리케이션용 코파일럿 어시스턴트가 일반 구독료 외에 1인당 월 $30의 비용이 들 것이라고 말했다. 회사는 언제 충전을 시작할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화요일 통화에서 마이크로소프트의 재무 책임자는 애저 AI 도구가 인기를 얻고 마이크로소프트 365용 코파일럿과 같은 코파일럿이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해짐에 따라 AI 서비스의 성장이 점진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2024년 6월에 끝나는 현 2024 회계연도의 경우 그 영향은 주로 하반기에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말 출시된 애저 기반 스타트업 오펀AI의 챗GPT 챗봇에 대중들은 매료되었습니다. 텍스트나 이미지와 같은 인간의 입력을 받아들이고 자동으로 콘텐츠를 생성하는 생성 AI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ATLASSIAN을 비롯한 생산성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회사. 이러한 생성 기능을 제품에 통합하기 위해 서두르고 있으며 마이크로소프트의 가장 중요한 오피스 제품군 출시가 지연되면 분명한 성장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는 전반적으로 수익이 실현되려면 시간이 좀 더 걸리겠지만 점점 더 고유한 AI 주입 클라우드 서비스 세트를 갖춘 MSFT가 향후 몇 년 동안 수많은 운영 부문에서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식에 대한 구매 등급을 가진 브래드 리백이 이끄는 고객에게 배포된 메모에 썼습니다. 레이몬드 제임스의 앤드류 마록과 마우리시오 무노즈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에 대한 매수 등급에 해당하는 비슷한 어조를 가졌습니다. AI 지원 제품이 테스트, 폐포 및 궁극적으로 대규모로 사용됨에 따라 기여가 기대만큼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AI 리더로서의 MSFT의 위치는 오늘 보고서에 의해 흠집이 나지 않습니다. 라고 그들은 썼습니다. 2023년에 확실한 성장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수요일 애널리스트와의 통화에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트여 NADLLA는 클라우드의 새로운 AI 워크로드에 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선두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인공지능 매출에서 상당한 성장을 보지 못할 것이라는 점에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재무 책임자는 내년 상반기부터 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수요일 밝혔다. 아마존은 수요일에 영국의 경쟁 감시 기관이 미국 전자상거래 거인의 제3자 판매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 우려를 제기한 후 영국 경쟁 및 시장 당국의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CMA는 아마존이 제안한 구제책이 수락된다면 불과 1년 전에 시작된 조사의 일환으로 경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2년 7월 CMA는 애머잔이 시장에서 타사 판매자보다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체 소매, 비즈니스 및 판매자에게 불공정한 이점을 제공함으로써 강력한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애머잔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CMA는 아마존이 많은 약속을 제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약속 중 하나는 아마존이 경쟁 판매자의 시장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른 판매자보다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CMA는 제3자 판매자와 관련된 상업적으로 민감한 데이터에 대한 아마존의 접근이 전자상거래 대기업이 판매할 제품과 가격을 결정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아마존은 또한 회사가 바이박스에 포함할 제품을 결정할 때 모든 제품 제한이 동등하게 취급되도록 보장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것은 고객에게 지금 구매 또는 장바구니의 추가에 대한 원클릭 옵션을 제공하는 아마존 제품 페이지의 영역입니다. CMA는 타사 판매자가 판매하는 제품이 아마존 자체 제품보다 바이박스에 표시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CMA에 따르면 아마존은 제3자 판매자가 아마존 프라임 배송 서비스 제공업체와 직접 자체 요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CMA에 대한 제안의 일환으로 애머자는 회사가 규제 기관에 대한 약속을 준수하는지 모니터링할 독립 수탁자를 임명해야 합니다. CMA는 이 약속에서 직접 발언권을 가집니다. CMA에 대한 아마존의 약속은 아마존 마켓플레이스의 제3자 판매자가 아마존 자체 소매 사업에 대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툭고 궁극적으로 영국 고객이 더 나은 거래를 얻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엠포프 선임 CMA의 집행이사는 보도 자료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단계에서 우리의 우려를 해결할 것이라고 믿는 이러한 약속에 대해 협의하고 있습니다. 애머잔의 시장 관행은 2019년부터 영국과 유사한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유럽연합 규제 당국에도 우려사항이었습니다. 12월에 애머잔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기관인 유럽위원회에 유사한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아마존에 대한 조사는 미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 펄리티코는 연방거래위원회가 다양한 비즈니스 영역에서 애머잔을 상대로 한 대규모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 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마존은 수요일에 영국 경쟁감시기관의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영국 경쟁 및 시장 당국의 약속을 제안했습니다. 2022년 7월 CMA는 아마존이 시장과 관련하여 강력한 시장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조사는 미국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는 4개의 선도적인 인공지능 회사는 수요일에 최고의 안전 관행을 식별하고 큰 사회적 문제에 대한 기술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 그룹을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그룹은 정책 입안자들이 새로운 규칙을 제시할 때까지 업계가 계속해서 스스로를 감시해야 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인류학,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오픈 AI는 새로운 프론티어 모델 포럼에 4가지 주요 목표가 있다고 말했으며 구글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1. AI 안전 연구를 발전시켜 프론티어 모델의 책임있는 개발을 촉진하고 위험을 최소화하며 기능과 안전에 대한 독립적이고 표준화된 평가를 가능하게 합니다. 2. 프론티어 모델의 책임있는 개발 및 배포를 위한 모범 사례를 식별하여 대중이 기술의 특성, 기능, 제한 및 영향을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3. 정책 입안자, 학계, 시민사회 및 기업과 협력하여 신뢰 및 안전 위험에 대한 지식을 공유합니다. 4.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암 조기 발견 및 예방, 사이버 위협 퇴치와 같은 사회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 개발 노력을 지원합니다. 여러 기준을 충족하는 조직은 그룹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프론티어 모델 또는 가장 진보된 기존 모델에 현재 존재하는 기능을 능가하고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대규모 기계 학습 모델의 개발 또는 배포가 포함됩니다. 그들은 또한 기술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안전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그룹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우선 순위를 안내하기 위해 다양한 배경을 가진 자문위원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창립회사는 거버넌스 설계 및 자금 조달에 대해 시민사회와 상의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정책 입안자들이 혁신을 방해하지 않고 AI 경쟁에서 국가의 위치를 양보하지 않으면서 기술에 대한 적절한 보호책이 어떤 모습일 수 있는지 평가하면서 이루어집니다. 알파벳 주식은 예상보다 강한 2분기 실적과 클라우드 컴퓨팅 수익의 전년 대비 증가세에 힘입어 수요일 거래 시작 시 거의 5.5% 상승했습니다. 화요일 회사는 조정된 주당 순이익이 1.44달러라고 보고했는데 이는 애널리스트들을 대상으로 한 REF-INITIV 조사에서 예상한 1.34달러보다 높은 것입니다. 2분기 매출은 746억 달러로 컨센서스 전망치 728억 2천만 달러를 상회했다. 그러나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강력한 성장이었습니다. STRETACCOUNT 컨센서스인 78억 7천만 달러에 비해 구글 클라우드 매출이 80억 3천만 달러로 보고되었습니다. 구글 클라우드는 애머잔 웨브 서버 서즈 및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와 경쟁합니다. 구글의 클라우드 사업부는 2분기 연속 영업이익을 보고했으며 2분기 영업이익은 3억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5억 9억만 달러 손실에 비해 감소했습니다. 미터, 마이크로소프트, 애머잔이 애플과 구글 독점을 깨기 위해 지도 프로젝트에서 협력합니다. 구글과 애플은 온라인 지도 시장을 장악하고 모바일 앱 개발자에게
매핑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청구합니다. 다른 메가캡 기술 회사는 또 다른 옵션을 만들기 위해 함께 합류하고 있습니다.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TOM과 함께하는 웹 서비스 회사가 구글이나 애플에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 지도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설립된 오버처 맵스 파운데이션은 레스토랑, 랜드마크, 거리, 지역 경계선 등 5,900만 개의 관심 지점을 캡처했습니다. 데이터가 정리되고 형식이 지정되어 새 지도 응용 프로그램의 기본 계층으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OMF의 전무이사인 마크 프리올로에 따르면 미터와 마이크로소프트는 데이터를 수집하여 오버처에 기증했습니다. 그는 그런 종류의 돈을 쓰는 것보다 기업들이 오픈 베이스 맵을 중심으로 협력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묻고 있다고 말했다. 오버추어는 기업이 이를 활용해 자체 지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도 데이터의 기준선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많은 회사에서 구글과 애플의 지도는 기본 데이터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상적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러한 회사는 앱 제작자가 지도를 서비스로 사용하도록 허용하고 대부분의 경우 기본 지도에 액세스할 때마다 요금을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앱 제조업체는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글 지도 조회 1년건당 비용을 지불합니다. 애플은 기본 앱 개발자가 애플 지도에 무료로 액세스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웹 앱 개발자는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버추어는 기본 지도 데이터만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자체 소프트웨어를 구축하는 것은 회사에 맡깁니다. 디지털 지도는 거의 모든 모바일 앱에서 중요합니다. 증강현실 및 자율주행 자동차와 같은 신기술도 작동하려면 고품질 매핑 소프트웨어가 필요합니다. 회사는 오버처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배달 앱의 정확한 픽업 위치와 같은 독점 정보를 통합하여 제품을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오버추어는 자유롭게 또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도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 최초의 조직이 아닙니다. 2004년에 설립된 OpenStreetMap은 크라우드 소싱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도를 만듭니다. 미터는 지도의 데이터를 사용합니다. 올해 초까지 미터에서 오버처가 보다 면밀한 조사와 큐레이션을 통해 자사 데이터를 OpenStreetMap의 데이터와 구별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비즈니스가 문을 닫고 도로가 변경됨에 따라 한 가지 큰 과제는 지도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회원들이 일회성 데이터 덤프 대신 정확한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릴리스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 기술 및 기타 자동화 기술을 사용하여 도움을 줄 계획입니다. 미터, 마이크로소프트, 애머잔 웨브 서버 서즈 및 TOM으로 구성된 그룹은 회사가 구글 및 애플 제품과 경쟁할 수 있는 지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는 특히 레스토랑 및 랜드마크와 같은 5,900만 개의 관심 지점이 포함되어 있으며 미터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수집 및 기부했습니다. 보잉, 분기 적자 발표, 항공기 인도로 현금 증가로 주가 급등하였습니다. 보잉은 제조업체가 생산을 늘리면서 상업용 항공기 인도가 증가함에 따라 결과는 수요일 분석가의 예상을 상회했지만 방위 및 우주 사업의 손실로 인해 제조업체는 분기 동안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보잉 주가는 실적 발표 후 오전 거래에서 거의 6% 상승했다. 보잉과 주요 라이벌인 에어버스는 여행 수요가 반등하는 것처럼 일부 항공사가 새로운 제트기를 더 오래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코로나19 대유행의 여파로 항공기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보잉은 수요일 자사의 베스트셀러인 맥스 항공기의 생산량을 월 31대에서 월 38대로 늘리는 작업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계획의 개요입니다. 회사는 올해 400에서 450대의 비행기 인도 예상을 반복했습니다. 보잉은 787 드림라이너 항공기의 생산량을 계획된 월 4대로 늘렸고 연말까지 월 5대를 생산할 계획을 고수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80대의 와이드 바디 비행기를 인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